안녕하세요. 저는 실버산업학부 10학번 김금유입니다. 사회복지학과를 복수전공하여 졸업하였습니다. 네, 저는 현재 실버용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의료기기 판매업소로서 보청기, 휠체어, 당뇨 관련 용품 그 외 다양한 의료기기를 취급하고 있고요. 매장명은 이제 화성 독일 보청기, 중앙의료기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19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롯데 GRS 커피 사업부에서 부점장 직책을 맡아서 매장 및 이제 아르바이트생 관리를 하는 업무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일하는 곳과는 아예 다른 직군이기는 하지만 그곳에서도 배운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장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메인 매출 관련 서류라든지 자영업자는 혼자서 다 모든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큰 기업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지금도 생각 외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보청기 적응을 잘 하셔서 보청기 착용 전보다 훨씬 지금 나은 생활을 하고 계신다, 잘 듣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직접 말씀을 해주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삶의 질 향상?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여러 의료용품들로 실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드린 것 같아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어른들을 응대하기 때문에 어르신들과의 신뢰감, 감옥에서 얘기하는 라포 형성,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님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제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성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학생 때 좀 다양한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보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는 사회복지 실습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실버타운 실습도 했었고 봉사도 많이 다녔었는데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방법을 많이 배웠고 어르신들한테 친근함의 표현이었는데 어떤 어르신분들은 이제 불편하신 표현이었을 수도 있고 잘 알려드리려고 설명했던 부분들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왜 나를 가르치려고 하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를 그때 많이 느끼게 되어서 이런 점들이 지금 일하면서도 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서 일을 배운 것들이 많지만 만약에 사전에 준비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제 대한청각학회에서 주최하는 청각사 연수 과정을 통해서 청각사 인증서를 받을 것 같아요. 연수 과정 같은 경우에 1과정, 2과정 해서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난청의 원인부터 보청기 원리, 보청기 착용을 위한 다양한 검사 과정 등 이제 그런 것들이 연수 과정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거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고 동아들도 생각보다 보청기를 착용하러 많이 오기 때문에 수어도 같이 배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재학생 때 제일 불안했던 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걸까? 맞는 선택일까? 그런 부분이 정말 불안했던 것 같아요. 너무 뻔한 얘기지만 일단 뭐든 해보라고 말을 해주고 싶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활을 진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해요. 실버산업을 이제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통계학개론, 사회조사분석론 같은 거에 흥미를 느껴서 4학년 2학기 때는 이제 그거에 관련된 리서치 회사로 이제 인턴을 나가게 되었어요. 일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정말 저랑 안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업무 강도도 세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숫자랑 씨름하고 저의 이제 외향적인 성향과 맞지 않다는 걸 그 인턴 기간에서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일을 하는 선택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실버 산업이란 게 굉장히 많은 분야를 만날 수 있는 학부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분야를 느껴보고 그 이후에 방향을 선택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는 일단 하는 일이 중점적으로 고객님 방문했을 때 청력 검사를 하고
고객에게 맞는 보청기를 이제 판매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고객마다 너무나도 다양한 청력이 있고 또 다양한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 다양한 케이스별로 보청기를 추천해드리고 피팅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청기 형태부터 이제 맞춰야 하는 피팅 값들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고객들을 100% 만족시키기 힘든 상황이 꽤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첫 한두 달은 많이들 힘들어 하셔도 편한 소리를 찾아가고 또 편한 소리를 같이 맞춰가면서 굉장히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 되면서 이 일의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게 됐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저희 센터를 방문하시는 횟수도 줄어들고, 당장 보청기를 하시려고 했던 분들도 나중에 조금 코로나 잠잠해지면 할게 그러면서 이제 좀 미루시기 때문에 코로나 전보다 매출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매장을 혼자 운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매장 관리에 정말 사소한 거, 뭐 정수기가 망가졌다든지 뭐 무슨 기기가 망가졌다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 쓰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 사사키 노리코 교수님이 실버 용품 산업론을 그때 강의를 해주셨었는데, 그 과목과 그리고 홍승현 교수님 노인 건강에 이해해서 이제 이어진 건강관리론 가장 많이 활용된다고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저는 실버 용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품 산업론에서 접했던 용품들이 실제로 제가 판매하는 용품들이 꽤 많아서 그때 과목이 많이 도움이 됐고, 실버 용품들을 보면 일본에서 많이 넘어오고 일본 제품들을 참고해서 제작하는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학생 때 미리 접할 수 있어서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고, 또 노인 건강의 이해와 건강관리론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도 공부했던 그 필기 노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이 돼가면서 모든 점들이 나빠지고 노화가 되지만 이게 수치적으로 얼만큼 나빠지고 혈압이나 당뇨가 어떤 수치에 다다랐을 때 위험하다, 그런 것들이 실제 제가 의료기기를 판매를 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 현재 직무랑은 당장은 관련이 없지만 그냥 학부생들, 재학생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과목이 있다면 저는 통계학개론이랑 이제 실버산업 마케팅에서 이어지는 실버산업 연구방법론까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요즘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하고 상관관계를 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데요. 어떤 직무를 가든 결국에는 이런 통계학이랑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나 만약에 이제 대학원생이 되거나 더욱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면 통계학개론은 이제 기본 과목이 되고, 더 나아가서 실버산업 연구방법론은 이제 어떻게 실버산업을 마케팅하냐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학부생들한테 이 과목들은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와 진출로 실버산업 시장이 팽창되는 것이 가시적으로 느껴져요. 현직을 수행하시면서도 그런 현상이 가시적으로 목격하시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목격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많이 체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청기 지원금이 2016년 11월부터 30만원에서 이제 130만원으로 많이 향상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보청기 보급이 그 전보다도 많이 보편화되게 되었는데, 그만큼 그에 따른 이제 매장을 개설해야 되는 기준들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강화를 하려고 마련 중이에요. 그래서 보청기 업소에서 이제 근무를 하려면 적정 교육 시간을 이수를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경력이 몇 년 이상이어야 된다든지 그런 기준들도 생겨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체감하는 건 아무래도 경쟁 업체들이 계속 생겨서 좀 힘들다는 점,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느낀 점은 좀 뭐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을 너무 나약하고 약한 존재로만 생각을 진짜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보면 함부로
어르신들이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동정하지 말자 그런 생각이 굳게 생긴 것 같아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고령화 진출하면서 경제활동 인구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전과는 또 소비 패턴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보청기 지원금으로만 보청기를 이제 구매하려고 하셨다면 이젠 그게 아니라 직접 내가 돈을 더 쓰더라도 조금 더 좋은 거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무조건 돈이 없으실 거다, 경제력이 없으실 거다, 이렇게 비싼 것도 구매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들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바뀌게 되었고, 또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보청기가 어떻게 보면 의료기기이다 보니까 단순히 팔고 사고 그런 물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싸게 팔면 끝이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이분의 재정 상태라든지 이분의 생활 환경이라든지 그런 걸 정말 많이 고려해서 보청기를 정직하게 팔자라는 이념을 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보청기를 하시려고 오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아직 보청기 할 때가 아닌데, 난 아직 괜찮은데, 누구한테 보일까봐 겁을 내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앞으로 보청기가 안경처럼 필수화되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령 인구가 점점 늘고 있고 정부 지원 정책도 계속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더 많이 정부 지원금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는 필요로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일은 앞으로도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 있다면 지금처럼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만약에 20대로 다시 돌아가라고 한다면 똑같이 할 자신이 없어요. 너무 그때 열심히 살았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몰라도 그냥 뭐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특히 방학 때마다 무언가를 하나씩 하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운전면허도 있었고 실습도 있었고 토익, 뭐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 뭐 사회복지사 1급, 뭐 졸업시험도 막 2개였어가지고 준비하느라 정말 쉴 틈 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물론 한 번 안 되는 것들도 있었지만 개강하고 나서도 어떻게든 마무리를 하려고 정말 바쁘게 살았는데 솔직히 지금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토익 점수나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때의 모든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제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재학생 분들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뒤처진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했으면 좋겠고 물론 그중에 휴식도 포함이 되고 여행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쌓여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미 그 방향이 자연스럽게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